안녕하세요. 수학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아주 작은 수나 아주 큰 수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 5, 0, 000, 000km입니다.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큰 수를, 지수를 사용하여 1.5 곱하기 10의 8제곱km라고 써줍니다. 또 아주 작은 수, 나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1나노미터는 0.000000001m에 해당합니다. 복잡하죠? 이것을 10의 9제곱분의 1 미터라고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수는 아주 작은 수나 아주 큰 수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옛날에 천문학과 항해수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주 큰 수를 계산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의 위치를 측정하거나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거나 굉장히 큰 수를 계산해야 됐습니다. 큰 수를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죠. 큰 수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는 큰 수의 곱셈을 더하기로, 큰 수의 나눗셈을 빼기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그의 발견이 천문학자, 항해술사의 수명을 매우 늘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으로 지수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가 첫째 날 2개였던 것이 둘째 날 2배가 돼서 4이 되고 셋째 날 4의 2배인 8이 되는 이런 관계. 일정 시간 동안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수함수와 관련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시 일상생활에 로그 함수가 쓰인 예는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관한 내용을 이번 단원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1단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은 여러 번 제곱한다는 말이죠. 이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 이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거듭 제곱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제곱해서 25가 되는 이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5의 제곱근, 이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의 의미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제곱은 여러 번 곱한다는 뜻, 거듭 제곱근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5의 제곱근 하면 어떤 것을 제곱해야 25가 될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보면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 맨 밑에 거듭 제곱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거듭 제곱은 여러 번 곱한다는 얘기여서 만약에 2를 5번 곱하면 2의 5제곱이 됩니다. 이때 밑에 있는 2를 밑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5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자연수의 지수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수의 지수법칙 살펴보시고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지금 풀어주세요. 책에 푸셔도 됩니다. 네, 정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자연수 지수에 관한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A의 2 곱하기 2는 4. 밑이 똑같으면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 더한다. A의 10제곱. 자연수의 지수법칙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누기를 분수로 쓰면 A제곱 B분의 A, B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닌 실수여서 B도 0이 아닌 실수여서 약분을 하면 A분의 B의 제곱이 됩니다. 자연수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세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주면 B의 세제곱분의 A의 3이 6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약분을 하시면 A의 세제곱만 남게 됩니다. 네, 모두 맞으셨나요? 중학교 때 배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복습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4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4의 제곱근. 뭘 제곱해야 4가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4의 제곱근은 하고 물어보면 뭘 제곱해야 4가 되는지 이 x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우리가 그냥 4의 제곱은 하고 물어보면 4를 2번 곱한 값 16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4의 제곱근 하고 물어보면 거꾸로 생각해서 뭘 제곱해야 4가 될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네, 13쪽 맨 밑에 별표 해주세요.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자, 무슨 소리냐면 4의 2제곱 제곱근은 2개. 지금 4의 제곱분 제곱해서 4 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 2개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해서 8 되는 아이를 찾는 건데 세제곱해서 8 되는 아이를 찾는 건데 이 x는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16의 또 해볼게요. 16의 4제곱근은 4번 곱해서 16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x는 복소수 범위에서 실수허수 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14쪽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8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세제곱 플러스 8은 0 이라는 3차 함수를 풀어야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대한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x 세제곱 더하기 8을 2의 세제곱으로 생각한다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앞에 것이 0 또는 뒤에 것이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퀄 4인 x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짝수 공식을 사용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됩니다. 따라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한 문제 같이 더 해보겠습니다. 1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4번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0 x에 관한 4차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되고 이걸 사용해서 4차 방정식 풀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라고 생각하면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 곱해서 0이 되려면 앞에 것이 0 또는 뒤에 것이 0이어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얘기는 x제곱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은 i가 있습니다. 우리 i 플러스 i를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도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제곱해서 1이 나온 것도 두 개 있습니다. 플러스 1을 제곱하거나 마이너스 1을 제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의 4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문제 2번 해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2번 교과서에 풀어주세요. 연습장에 풀어도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모두 구해주세요. 교과서 14, 15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실수인 거듭 제곱근. 선생님이 13페이지에서 실수, 별표 치면서 얘기했죠?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소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실수 A의 n제곱근이 실수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표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7에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7의 세제곱근은 3번 곱해서 27이 되는 것을 찾는 건데 이것 중에 실수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수인 걸 찾는 거니까 그래프를 2개 그려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x축, y축 그리고 x세제곱, y는 x세제곱은 0,0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y는 27, x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 x세제곱 이퀄 27 중 실수인 것.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딱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고 이것을 기호로 3 루트 27이라고 쓸 겁니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3 루트 27은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값이 3인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입니다. 자, 교과서 15페이지 표로 가보시면 지금 세제곱근 n은 지금 3입니다. a 27입니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3 루트 27, 3 루트 27.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기호로 n 루트 a라고 나타냅니다. 3 루트 27. 한 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가 0일 때, a가 0일 때, 영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3번 곱해서 0 되는 것 중 실수인 것은 0밖에 없겠죠. 0밖에 없겠죠. 0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 한 개. 세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인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2개 그릴 겁니다. y는 x 세제곱 하나.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7 하나. y는 마이너스 27 하나. 그러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존재합니다. 이 점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점은 3 루트 마이너스 27이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우린 알다시피 이 값이 마이너스 3인 것을 압니다. 교과서 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 값이 마이너스 27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3 루트 마이너스 27. 3 루트 마이너스 27. 한 개가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렵게 표를 외우실 필요가 없고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곱해서 27이 되는 것 중 실수인 건 3을 3번 곱하면 27 되죠. 3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 마이너스 3이라는 것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니까요. 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과서 15페이지 표 아랫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의 4제곱근은 4번 곱해서 81이 되는 거고 이것 중에서 실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4제곱의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적이 없는데 4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보다 좀 더 밑이 널찍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으로 y는 x제곱보다 밑이 널찍하게 그려주시면 0,0 지나면서 x 4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y는 81 하나 더 그려줍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됩니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됩니다. 이때 교점, 양의 실수인 것을 4 루트 81이라고 쓰고 음의 실수인 것을 값은 똑같이 4 루트 81인데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81의 4제곱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을 4 루트 81 4 루트 81 81의 4제곱은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을 4 루트 81 음의 실수인 것을 마이너스 4 루트 81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에서 지금 n이 짝수 4제곱근 그리고 숫자 a는 81 양수입니다. 81의 4제곱근 중에서 81의 4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 그것을 4 루트 81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것 A의 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걸 n 루트 A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인 것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0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4번 곱해서 0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것 당연히 0밖에 없죠. 0 1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4번 곱해서 마이너스 81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림을 그려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y는 x 4제곱 그리시고 y는 마이너스 81, y는 마이너스 81 그리시면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만나는 곳이 없어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없다.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외우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표 외우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답을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뭘 4번 곱해야 81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3이라는 거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실수인 거듭제곱근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기호의 의미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기호의 의미. 첫 번째, n-a. n-a의 의미. n-a의 의미. 두 번째, 마이너스 n-a의 의미. 이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3번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